10월 8일 국내 축구, 해외 축구 팩트만 정리한 프리뷰. 10월 7에서 8일 국내 스포츠 남자농구 4강전, 국내 야구, 해외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작가입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최근 페이스는 준수한 편. 앞선 리그 4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며 리그 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따낸다면 ACL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분위기 자체도 좋은 상태다. 하지만 전력 누수가 꽤나 큰 편. 기존의 주력 수비수 박승욱의 부상에 더해 핵심 수비수 그랜트와 멀티 자원 박찬용, 이승모가 부상으로 쓰러졌다. 여기에 핵심 중원 신진호도 징계로 인해 이번 일정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도움 1위 신진호는 수비 커버뿐만 아니라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포항 속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 앞선 9월 초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신진호가 나오지 못해 패배한 바 있다. 심지어 최근 5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최근 페이스가 매우 좋지 않다. 앞선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초중반 ACL 티켓이 걸려있는 3위 경쟁까지도 펼쳤으나 현재는 파이널 A 최하위인 6위로 추락한 상태. 특히나 균열이 생긴 수비 쪽 문제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언급한 리그 8경기 모두 실점을 허용했으며 13실점을 허용 중. 남기일 감독은 답답한 공격력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의 300체제에서 400으로 변화를 줬지만 오히려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핵심 풀백 안현범과 주력 3선 최영준마저 각각 부상과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포항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핵심 일선 주민규가 약 한 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점. 포항도 수비 쪽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으로 1골 정도는 가능하겠다. 코멘트 포항의 분위기는 좋지만 파이널 A 첫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핵심 전력 신진호, 그랜트와 같은 전력들이 이탈한 상황. 심지어 제주를 상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역시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로 특히나 수비 쪽 균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낮겠다.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전망. 여기에 최근 양팀 2번의 무승부도 모두 언더가 나왔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울산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진 인천과의 리그 경기에서 3명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타나 싶었지만 이전 FA컵 4강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전북에게 1에서 2로 패하며 탈락을 맛봤다. 2위 전북의 승점 5점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핵심 전력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다는 점. 수비 쪽 한국 A대표급 자원인 김태환, 정승현, 김영권을 모두 선발에서 제외했으며 중원의 박용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골키퍼 조현우와 스피드스타 엄원상도 이전 경기에서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17년 리그 우승 수권을 풀기 위해 리그를 집중하는 선택을 한 것. 심지어 홈 2연전이기에 체력적인 부담도 덜한 편이다. 이전 경기에서 전력 투구를 한 전북을 상대로 이번 일정에서는 승리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 최근 흐름은 매우 좋은 편. 앞선 공식 8경기에서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리그 4연승의 이전 FA컵 4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울산을 누르고 결승 티켓을 따낸 상황. 김상식 감독도 경기 종료 후 전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꾸준한 득점력이 상승세의 주 요인. 앞선 공식 5경기에서 무려 14골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 과거보다는 부족하지만 공격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며 특히 바로 조규성의 단기 페이스가 좋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선수단의 체력과 부상이다. 핵심 수비수 김진수가 이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 이번 일정 참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전 경기 전 김상식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비수 홍정호, 구스타보 역시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 이전 경기에서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이전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선발 출전했던 건 원정 2연전이라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태다. 코멘트 이전 경기에서는 연장 혈투 끝에 울산이 패했지만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힘을 뺀 채 경기에 나선 것. 반면 전북은 100%에 가까운 스쿼드를 내보내며 전력 투구를 했다. 심지어 울산을 주력 선수들이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전북의 핵심 전력들은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 이번 일정에서는 울산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울산 승 2.5 오버. 강원 이전 시즌 강등의 위기를 겪었던 전력이지만 최용수 감독 체제하 반등에 성공하며 파이널 A까지 올라왔다. 파이널 A 첫 경기에서도 제주를 2-1로 꺾으며 5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 3위까지 주어지는 ACL 티켓 획득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용수 감독의 뛰어난 리더십과 확실한 공격 컨셉, 여기에 시기적절한 용병술이다. 초반부터 주력 일선인 디노가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정협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며 꾸준한 득점포를 가동하게끔 만들었고, 여름에 데려온 용병 갈레고가 터지면서 용병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들은 기존의 김대원, 양현준과 어우러져 리그 최고의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다. 수비 쪽 전력 누수에 더해 체력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득점과 함께 승리가 가능하겠다. 인천 과거 지속적으로 파이널 B와 강등권을 전전하며 생존왕 타이틀이 붙었던 인천이 이번 시즌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국 파이널 A까지 진출했다. 다만 최근 흐름은 썩 좋지 못한 편, 앞선 리그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균열이 일어난 수비가 하락세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중, 앞선 리그 4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시즌 내내 주력 수비수들의 잔부상으로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민수, 김광석과 같은 전력은 각각 36세와 39세로 더 이상 풀시즌을 온전하게 뛰기에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태. 여기에 에르난데스의 부상 이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번 일정에서는 기세가 좋은 강원에게 승리를 따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다. 코멘트 강원은 이번 시즌 최용수 감독 체제하 대이변을 일으키며 파이널 A까지 진출한 전력. 심지어 전방 쪽 파괴력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등극했다. 반면 인천은 후반기 체력 관리와 부상 문제로 인해 좀처럼 온전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도 부상자가 많은 상태. 강원의 승리를 예상한다. 여기에 인천의 부족한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페이스의 언더 접근을 권장하겠다. 추천 배팅 강원 승 2.5 언더. 알메리아 이전 시즌 두부 리그 우승을 차지해 승격한 팀. 다만 시즌 초반 7경기에서는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하며 고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연패를 허용하며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득점력이다. 언급한 4경기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중 사디크가 이적 시장 막판 팀을 떠난 것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체자인 투레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일선 자원인 소우자와 라마자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상대 PK박스 내부에서 터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중. 이로 인해 이번 시즌 평균 유효 슈팅은 3.7회밖에 되지 않으며 골대 안으로 가는 슈팅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득점 생산도 떨어지고 있다. 라요도 나름 틀어막는데 일가견이 있는 전력. 멀티 득점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라요 초반 페이스는 좋다. 이전 엘체와의 경기에서 거둔 2일 신승을 포함해 리그에서 벌써 3승을 챙겼다. 순위도 중위권에 안착한 상태. 이전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복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갖춰놓은 후 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타입. 원정 4경기 중 2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을 만큼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해당 무실점 중 한 경기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 출신의 르준이 수비에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중. 여기에 확실한 득점원은 없지만 무려 7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 만큼
다양한 득점원을 갖춘 전력. 알메리아의 빈곤한 공격력을 틀어막은 후 전방으로 빠르게 선수들을 투입시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코멘트 알메리아는 최근 핵심 일선의 이탈에 따른 여파로 득점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연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중 대체자들의 상태도 썩 좋지 않다. 반면 라요는 확실한 수비 컨셉과 빠른 역습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 어느새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 이번 일정에서도 라요의 승리가 예상된다. 다만 양 팀 모두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기조는 아니다. 추천 배팅 라요 승. 사수올로 최근 흐름은 좋은 편. 이전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5-0 승리를 포함해 앞선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 중. 해당 1패도 수적 열세 속에서 허용한 패배다. 순위도 8위까지 끌어올린 상황. 특히나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 앞선 리그 5경기 중 4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해당 무실점 중에는 상위 전력인 AC 밀란도 포함돼 있다. 베라르디의 부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는 중. 주장 페라리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심지어 이전 경기에서 라우 리엔테, 토르스트베트와 같은 이선 자원들이 멀티 공격 포인트를 가동하며 부활했다. 살레르니타나와 인터밀란의 수비는 차이가 나지만 효율적인 역습 시스템을 살리면 1에서 2골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밀란 반면 시즌 초반 페이스는 최악 수준입니다. 앞선 리그 8경기에서 4패를 허용해 중위권으로 처진 상황. 이전 시즌 허용한 4패를 8경기 만에 달성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UCL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1-0 승리를 따냈다는 점. 나름대로 중원 3명의 미드필더와 수비 쪽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전력들을 필두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중. 앞서 패배한 리그 2경기는 모두 유효 슈팅면에서 상대에게 우위를 내주며 무너졌다. 상대의 빠른 전개의 공격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한 것. 여기에 주중 UCL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며 루카쿠, 브로조비치와 같은 핵심 전력들의 부상 이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도 기세가 좋은 사수올로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와중에도 1골씩은 터뜨려주고 있다는 점. 최다 득점자인 라우타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에도 1골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코멘트 사수올로는 최근 베라르디의 부상으로 안정적으로 전술 컨셉을 변경했다. 다만 이러한 컨셉이 오히려 수비적인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수비가 안정되다 보니 젊은 1에서 2선 자원들도 빠른 공격으로 꾸준히 득점을 터뜨려주고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최근 상대의 속공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직전 경기 챔스전을 뛰고 온 터라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언더. 레버쿠젠 여전히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선 전력들의 부상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다. 비르츠, 벨라라비와 같이 현 스쿼드상 전방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전무하다. 이러한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로 62% 이상의 높은 점유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양새로 경기당 4회 이하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정도 비르츠, 벨라라비가 부상으로 이탈했기에 이번 일정도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수비 조합도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좌우 측면 수비 프림퐁인 카피의 공격적인 기조로 인한 수비 리스크와 1대1 대응 수비 능력 역시 처참한 상황. 샬케 여전히 험난한 1군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이전 보홈 경기를 제외하면 7경기 3무 4패로 심각한 초반 페이스를 보내는 상황. 무엇보다 붕괴된 수비진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먼저 핵심 수비 가민스키, 반덴버그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조직력 문제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 특유의 강한 압박 기조로 인한 후반 수비 리스크도 제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올 시즌 실점한 17골 중 12골이 후반 실점인 상황. 최근 레버쿠젠은 4경기 연속 후반 득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후반 집중력을 보이는 상황.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다만 그나마 위안인 점은 준수한 득점력을 들 수 있다. 빌터를 필두로 한 극단적인 선수비 후
역습 기조로 나름 성과를 거두는 상황. 앞서 언급했듯이 레버쿠젠은 측면 수비의 불안과 역습 패턴의 취약함을 보이는 모습으로 충분히 일격을 가할 공산이 크다. 특히 레버쿠젠의 현재의 페이스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도 노릴 수 있겠지만 샬케 역시 다소 아쉬운 수비 퍼포먼스로 인해 다소 불안한 감은 있다. 코멘트 먼저 레버쿠젠은 현재 에이스 비르츠, 벨라라비의 이탈로 인해 득점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물며 불안한 측면 수비와 지속된 후반 수비 리스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현재 홈 4경기 동안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다. 물론 샬케 역시 승격 이후 다소 아쉬운 초반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다만 레버쿠젠은 올 시즌 상대 역습 패턴에 취약한 모습으로 주된 실점 패턴인 상황. 양팀 치열한 난타전 속 공격진의 페이스가 다소 우수한 샬케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는 상황. 추천 배팅 무승부. 보훔 초반 페이스는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다.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중 순위도 당연히 꼴찌로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라이스 감독을 경질하고 레치 감독을 선임했다. 다만 레치 감독의 데뷔전인 이전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0에서 4대패를 당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유럽의 변방 리그 국가들만 맡았던 터라 흔히 말하는 유럽 5대 리그 경험은 없다. 특히 기존의 400에서 300으로 전술을 변경했지만 별 다른 효과는 없었다. 수비 숫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스토퍼들의 수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전방 투톱인 홀트만, 졸러도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며 단 2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특히나 라이프치히의 강력한 1차 압박에 대응하지 못한 건 프랑크푸르트도 압박의 강도가 꽤나 높은 전력으로 이번 일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프랑크푸르트 최근 분위기는 좋은 편. 앞선 9월 중순 마르세유와의 UCL 경기에서 1-0 승리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공식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 특히나 리그 2연승을 달리며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리그 원정에서는 3경기 2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300 시스템이 다시 자리를 잡은 모습. 특히나 이들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던 좌우 윙백이 제 자리를 찾았다.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던 크나우프도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스티치의 대체자로 영입한 펠레그리니도 적응을 마친 상태. 이선의 린스트롬, 카마다도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공격 포인트까지 꾸준하게 기록해주는 중. 이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의 압박에도 시달렸던 보훔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리를 따낼 수 있겠다. 코멘트 보훔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며 감독까지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 오히려 전술 변경에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며 데뷔전에서 대패를 허용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자신들이 잘하는 300 체제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중. 이번 일정도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예상된다. 여기에 보훔이 상대 압박에 고전하며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버도 겸하는 편이 좋겠다. 추천 배팅 프랑크푸르트 승 2.5 오버. 마인츠 8월과 9월 초에는 나름 승리를 챙기며 중 상위권까지 올라섰지만 9월 중순 호펜하임과의 1에서 4패배를 시작으로 리그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특히 홈에서는 단승도 거두지 못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홈에서는 나름대로 중원 힘싸움을 이어가며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중. 이들은 속공에 강점이 있는 전력으로 중원에서 점유를 한 채 지공으로 풀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선 홈 3경기에서 단 1골밖에 넣지 못한 것. 여기에 주력 일선 부트 카르트, 오니시오, 이재성과 같은 주력 전력들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린 득점력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이프치히 앞선 9월 초 성적으로 인해 테데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분데스리가 경험이 있는 로제 감독을 선임했다. 최근 2연승을 달리며 나름대로 분위기를 회복한 상황. 다만 해당 승리 모두 홈에서 거둔 승리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나 공격 쪽 짜임새가 좋아진 모습. 일선에 버텨주는 힘이 있는 실바를 필두로 은쿤쿠, 베르너와 같은 발 빠른 자원들이 상대 진영으로
지속적인 침투 동선을 가져가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홈에서 중원에 무게감을 두는 마인츠를 상대로 뒷공간을 털어 먹기에 좋은 환경. 심지어 마인츠는 최근 3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조직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상태다. 주중 일정을 병행한 것이 득점 횟수의 변수는 될 수 있겠으나 승리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코멘트 마인츠는 최근 불안한 수비와 함께 리그에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 반면 라이프치히는 로제 감독의 색채가 경기를 치를수록 입혀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 이번 일정도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예상된다. 다만 라이프치히의 전략은 왕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라이프치히에게 주중 UCL 경기가 있었다는 점이 이들의 공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언더. 본머스 리버풀 원정 충격적인 대패 이후 4경기에서 1패도 당하지 않았다. 뉴캐슬과 브렌트포드 등 만만치 않은 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노팅엄전에서는 2골의 열세를 극복하며 승리하기도 했다. 솔란케와 무어 등 기대를 모았던 최전방에 골이 나오지 않아도 레르마와 빌링이 중원을 잘 지켜내고 있고 세네시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레스터 개막 이후 7라운드까지 1승도 따내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었는데 노팅엄 상대로 첫 승을 따냈다. 바디에 골이 없었지만 메디슨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반스와 다카의 골도 나왔다. 성적이 나지 않기에 팀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었기에 분위기를 바꿀 중요한 승리였다. 코멘트 레스터의 승리를 본다. 급히 영입한 센터백 파이스가 에반스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고 은디디의 수비 지원 아래 틸레만스와 메디슨이 공격 전개를 잘 해나갈 것이다. 본머스도 홈에서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에아나초와 프라에트 등이 후반 조커 역할도 할 수 있는 레스터의 기세를 당해내긴 어려워 보인다. 레스터의 멀티골 속의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레스터 승 2.5 오버. 첼시 앞선 9월 초 디자그레브전에서의 0에서 1패배 이후 투엘 감독이 경질되고 포터 감독이 선임됐다. 이후 7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 특히나 부진 속에서도 안방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다. 300과 300을 가장한 400을 병행해 사용하는 중. 특히나 이전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제임스, 치렐로 이어지는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의 숫자를 늘렸고 이는 폭 넓은 공격을 제공하며 다득점을 기록했다. 심지어 오바메양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여기에 실바를 활용한 짜임새 있는 세트피스 전술까지 가동하며 다양한 옵션을 갖춘 상황. 분위기가 어수선한 울버햄튼을 상대로 득점과 함께 승리까지 가능하겠다. 울버햄튼 앞선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으로 처졌고 이전 웨스트햄과의 0에서 2패배 이후 라즈 감독이 경질됐다. 이번 일정은 유소년 감독이었던 데이비스가 도맡아서 치를 예정.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한 공격력. 리그 8경기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최소 득점팀이다. 전임 라즈 감독은 지나치게 측면 위주의 공격을 고집하며 공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 울버햄튼의 구조로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심지어 히메네즈를 시작으로 칼라지치, 황희찬, 네투가 모조리 부상으로 낙마했다. 추가적으로 중거리 슛 한 방의 옵션을 제공하는 네베스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남은 포덴세, 게데스, 코스타로는 첼시의 강력한 300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코멘트 첼시는 포터 감독 체제하 최근 2연승을 거두며 나름대로 분위기를 회복한 상태. 특히나 포터 감독의 색채가 조금씩 입혀져 가고 반면 울버햄튼은 이전 경기 종료 후 라즈 감독을 곧바로 경질했으며 이번 일정에서는 데이비스 대행 체제로 나설 예정.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다. 이번 일정은 첼시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오버. 맨체스터 시티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보. 리그뿐만 아니라 UCL 경기에서도 완벽한 모습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적수가 없을 정도. 홀란드의 활약이 대단하다. 이번 시즌 7은 모든 리그,
UCL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심지어 이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PL 최초로 홈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심지어 과르디올라 이전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전반 종료 후 홀란드를 빼주며 체력적인 안배까지 해줬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홀란드는 많은 시간을 뛰었고 경기는 통제되어 있었다. 이전 시즌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사우샘프턴전을 위해 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라며 이른 교체의 이유를 밝혔다. 심지어 그의 파트너인데 브라이너도 이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번 경기를 대비했다. 이번 일정에서도 멀티 득점과 함께 승리까지 가능하겠다. 사우샘프턴 8월까지는 흐름이 좋았지만 9월 이후 73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며 다시 침체기에 빠졌다. 특히 원정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는데 이전 시즌 선보였던 원정 약세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는 중 하세니틀 감독은 지속적으로 압박 시스템을 통해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저지하며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전방 쪽 차원들의 고질적인 결정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 아담스, 암스트롱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압박 시스템은 오히려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들에게는 공략당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상대는 홀란드, 데 브라이너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체력 안배까지 마친 상황. 멀티 실점 이상 허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코멘트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극강 모드로 매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전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받은 홀란드와 데브라이너가 있다. 반면 최근 사우샘프턴은 3연패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전방 쪽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 탈압박에 능한 팀들을 상대로는 이들의 압박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수 있겠다. 추천 배팅 첼시와 맨시는 금일 서비스 배당이다. 뉴캐슬 이전 풀햄 경기를 잡아내며 6경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8경기 1패만을 기록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막시맹, 윌슨의 공백을 메꾸지 못했던 상황. 다행히 윌슨이 복귀하며 다시금 화력을 되찾은 모습이다. 복귀 후 첫 팀 특유의 빠른 템포의 공격의 선봉자로 이전 경기 득점까지 기록하며 건재함을 선보인 상황. 알미론 머피와 좋은 호흡을 보이는 만큼 득점 생산성의 문제는 옛말이 됐다. 특히 에디 하우 감독의 강한 압박 시스템은 경기를 치를수록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기마 랑이스가 복귀하며 윌록 롱스테프와 특유의 에너지, 레벨로 강한 압박을 펼치는 모습이다. 최근 2경기 침묵하며 페이스가 떨어진 브렌트포트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브렌트포드 엘리자베스 서거로 인한 휴식기 이후 2경기 무승, 득점조차 기록하지 못하며 시즌 초반의 기세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무엇보다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겠다. 올 시즌 역습 상황과 달리 지공 상황과 상대 강한 압박 전술에는 고전하는 모습이다. 특히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부각되는 모양새로 토니, 은베모, 담수고르에게 볼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문전 밖에서의 슈팅 비중 70% 이상으로 좀처럼 충분한 득점을 기대할 수 없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핵심 수비 얀손, 피녹이 부상 이탈한 상황. 중원의 포터, 네르고르마저 부상 이슈로 출전이 제한되며 수비 전력에 부상 악령이 덮친 모습이다. 상술했듯이 비슷한 압박 시스템으로 중원 퀄리티가 중요한 상황 속 이들의 이탈로 인한 실점 가능성은 높겠다. 설상가상으로 이전 시즌 비슷한 압박 전술을 펼치는 뉴캐슬, 팰리스 상대 4경기 승리가 없는 점 역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멘트 먼저 브렌트포드는 핵심 3에서 4선 채널들의 부상 이탈과 비슷한 전술 색채의 팀과의 대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 현재 뉴캐슬은 기마 랑이스, 윌슨이 복귀하며 시즌 초반의 인상적인 공수 밸런스를 다시금 발현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기를 치를수록 견고해지는 뉴캐슬의 수비진은 6경기 연속 최소 실점 경기를 치르는 상황. 현재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진을 제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뉴캐슬은 이전 프렘 경기에서 윌슨을 필두로 알미론, 머피 조합이 막심행, 이삭의 부상 공백을 메꾸며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2.5 오버. 폴랜담 시즌 초반 페이스는 최악이다. 앞선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꼴찌로 처진 상황.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극강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아약스를 만났다. 특히나 수비 쪽 문제는 여전한 숙제.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23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 최다 실점 기록이다. 좌우 풀백 무르킨과 플랫은 1대1 수비 대응에서 기민한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연일 측면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나 우 풀백인 플랫은 191cm로 빠른 측면 자원들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선 9월 초 PSV와의 경기에서도 7실점이나 허용하며 무너졌다. 아약스도 그에 버금가는 측면 공격과 득점력을 지니고 있는 팀. 이번 일정에서도 멀티 실점 이상 허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아약스 9월 중순까지는 페이스가 좋았으나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하락세를 꺾고 있는 중. 특히 UCL이야 상위 전력들과의 경기니 그렇다 쳐도 리그에서도 무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행보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무승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꾸준히 득점은 터뜨려주고 있습니다는 점. 이번 시즌 7은 모든 공식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력 2선 베르바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타디치의 단기 페이스도 돋우며 쿠두스 FW. 최근 7경기 7골 1도움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 상대 밀집 수비 조직을 파괴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전력들입니다. 이번 일정에서 UCL 연패의 화풀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코멘트 폴랜담은 이번 시즌 매우 불안한 수비로 인해 꼴찌의 위치에 있는 전력. 특히나 측면 수비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약스는 최근 흐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득점만큼은 꾸준히 터뜨려주고 있는 중. 상대 밀집 수비를 깨부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아약스가 충분히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배팅 아약스 1.5 핸디승 3.5 오버. AT 마드리드 시즌 초반 페이스는 좋았지만 최근 공식 4경기에서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하는 등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편. 특히나 홈 3경기에서도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해당 2패 모두 상위 레벨인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에게 허용한 패배라는 점. 또한 주력 수비수들 대부분이 부상에서 돌아온 상황. 사비치와 히메네즈는 이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건재함을 알렸다. 공격적으로 빈곤한 것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300이 아닌 400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AT 마드리드의 4-4-2 두 줄 수비는 짜임새 있기로 정평이 난 전략. 이번 일정도 지로나를 여지없이 틀어막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그리즈만의 이적료 문제가 해결이 돼 풀타임으로 출전할 수 있는 상황. 돌아온 모라타도 꾸준히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로나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필히 득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로나 이번 시즌 두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치고는 벌써 2번의 승리를 따내는 등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해당 2승 모두 하위 전력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500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지만 좌우 윙백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득점과 실점을 많이 기록하는 편.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득점과 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초 중반의 어린 전력들인 카스텔라노스, 마르티네즈와 같은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단단하기로 소문난 AT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어낼지는 의문. 심지어 지나치게 적극적인 기조로 인해 실점도 잦은 편으로 모라타와 같은 빠른 선수들에게 공략당하기 좋은 구조다. 1골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실점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AT 마드리드의 최근 페이스는 썩 좋지 못하지만 하위 팀들은 나름대로 잘 잡아내고 있는 중. 여기에 주력 수비수들까지 대부분 부상에서 돌아왔다. 반면 지로나는 승격 팀치고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 쪽 불안감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다. 이번 일정은
홈팀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선발 및 결장자 확인해서 최종 분석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